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방산의 민족 주문. 고객님 주문하신 K2 나왔습니다. 한국산 명품 무기가 계약 3개월, 정확히 85일 만에 폴란드로 향하게 되면서 K방산의 엄청난 납기 속도를 다시 한번 세계에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도장 찍은 종이에 인주도 아직 안 마른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합니다. 또한 지난 17일 다연장 로켓 1300문도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맺어 로켓탄과 미사일 등 탄약 물량까지 포함하면 수출 규모는 50억 달러, 약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천무 계약에서도 한국 업체의 빠른 납기 능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300문 가운데 24기를 내년 말까지 보내기로 확정하면서 폴란드는 1년 안에 1중대를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하나디펜스는 폴란드에 인도하는 K2 전차 K9 자주포 초도 물량 출고 기념식을 오는 19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한국산에 부정적이었을 폴란드 국민이나 정치인들을 바로 입 다물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생산 능력을 과시하는 중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사 관계자들을 비롯해 마리우스 부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계획으로 앞서 현대로템과 하나디펜스는 지난 7월 폴란드 군비청과 총괄 계약을 맺은 뒤 8월에는 약 8조 원 규모의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 수출 물량은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48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K2 전차의 초도 물량 12대를 올해 안에 해운 배송을 통해 폴란드로 출고 완료해야 하기에 이번 출고식에 12대 모두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폴란드 내부에서는 독일과 계약했다면 정말 큰일 났을 뻔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유상 구입한 독일 무기의 납기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가령 리투아니아는 2017년 독일과 복서 장갑차 도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만 5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납품받은 것은 고작 40여대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불량이 심해 가동률이 극심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AS 과정에서도 독일 현지로 물품을 보내야 하고 과정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기간이 상당히 지체돼 도입국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죠. 독일군조차 자국 방산업계의 늑장 납품을 피해갈 순 없는데요. 독일군은 올 초 레오파르트 2A7 전차 개조 작업을 발주했는데 초도 물량 인수까지 44개월이 걸릴 예정입니다. 최근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 방산 터줏대감인 독일과 프랑스가 아닌 한국산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한데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한 것이죠. 독일 현지 일간지 디벨트는 전통적인 독일의 시장이었던 폴란드를 대한민국에게 빼앗겼더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독일 방산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과 비교하는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매체는 독일은 의심의 여지 없이 새롭고 현대적인 유형의 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독일 연방군의 생산 능력은 줄어 납기 일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무기 체계의 생산 능력 부족 현상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영국은 엔로우 유도 무기와 탄약류 등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자국 비축분 보충마저도 최소 2-3년 이상은 소요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냉전 종식 후 유럽 각국이 급격한 군축에 나서면서 GDP 3%를 국방에 할애하던 독일은 1.5%로 절반을 줄였습니다. 시장이 축소되면서 규모의 경제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고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도 갈수록 떨어졌죠. 이런 유럽의 방산을 대신해 새롭게 떠오른 것이 바로 K방산입니다. 일본 적방산, 중국 C방산을 압도하는 K방산의 서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끊임없이 대응해야만 했고 그에 따른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갖춰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규모의 경쟁의 바탕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K무기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죠. 특히 독일과 미국의 경우 방산업체들의 대부분이 방산에만 특화된 기업이지만 한국 방산업체들은 대기업 산하의 민간 기업이어서 시장 경쟁으로 단련된 납기, 원가, 품질 3대 원칙의 DNA가 방산에도 반영되어 현재 같은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방산무기의 유럽 진출 교두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서 입소문을 쫙 내주고 있는 터라 지금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지 않으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형성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폴란드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한도 페부크로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와의 군사협력과 관련해 K9 썬더가 우리 최고의 선택인 것으로 판명났다고 밝혔는데 그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에스토니아는 한국에서 K9 자주포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플랜은 차륜형 자주포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아, 차륜형이 필요하시구나. 아유, 그럼 우리 풍익이라고 K105A1 한번 보고 가세요. 없는 게 없는 무기백화점 대한민국. 폴란드가 한국의 유럽 내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한국 역시 폴란드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로 격상되면서 추후 더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매체 폴스키의 라디오에 따르면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문에 서명한 한국은 중국을 예치고 폴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아시아 투자자가 되고 있는데
삼성은 폴란드에 지사를 두었으며 바르샤바에는 한국 이외 지역에서 가장 큰 연구개발센터가 있다. 대한민국은 폴란드가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 진입하는 것을 돕고 있는데 한국은 폴란드를 유럽 시장에서 투자의 중심지이자 자체 산업의 허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한국 원전업계에서도 한국 폴란드 방산 협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원전 수주 역시 긍정적인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 에너지 전문 포털이 수행한 원전 사업 역량평가에서 한국이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1등을 차지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신규 원전 6개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수원은 지난 4월 사업 제안서를 내었고 사업자를 이르면 올 연말 선정될 전망입니다. 폴란드 원전 사업 수주전은 한국, 미국, 프랑스 간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15일 해외 에너지 전문 포털 와이소키 나피에치에 따르면 한국 수력 원자력은 자금 조달 능력, 신뢰도, 현지 공급망 참여 평가에서 총점 11점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프랑스 EDF는 총점 10점,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7점으로 각각 2, 3위에 올랐죠. 프랑스, 미국 양사 모두 신뢰도, 적기 준공 역량에서 각각 2점을 받아 4점을 받은 한수원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즉 온타임, 온버짓에서 한국은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신뢰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의 미친 납기 준수 능력이 사실 방산 분야에만 접목된 것이 아닌 한국 산업 전반적인 특색, 즉 한국인의 DNA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전 건설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600개 원전 평균 건설 기간은 82.5개월인 반면 한국이 UAE에 지은 바라카 원전은 54개월로 유례 없이 짧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건설 단가는 킬로와트당 1,556달러로 러시아나 중국보다 낮으며 원전 운영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이용률은 86.4%로 세계 평균 77.8%보다 무려 10% 가까이 높은데요. 거기다 전 세계 원전 고장 정지율은 평균 5.9%이지만 우리나라는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빨리빨리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리고 완벽히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죠. 한국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발전을 이뤄내며 전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성장을 이뤄낸 것은 빨리빨리의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괜히 한국의 국가번호가 82겠습니까? 물론 빠른 사회 변화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부실공사 등의 폐단도 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급성장을 촉진시킨 주요 요소 중 한 가지라는 사실에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데요. 살아남기 위해 혁신해야 하고 개발해야 하고 변화해야 하고 적응해야 하는 것이 한국인의 DNA죠. 사실 이러한 한국 문화를 가장 잘 공감하고 있는 국가가 다름 아닌 폴란드입니다. 오죽하면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 라레프블리카는 폴란드 경제는 빠르게 질주하고 있는데 마치 폴란드가 유럽의 한국이 된 듯하다라고 하였죠. 지난해 방문한 폴란드 총리는 한국을 완벽한 협력 파트너로 지칭하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요.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지배하거나 강압하지 않는 국가들의 협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열강 사이에서 눈물 나는 역사, 즉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듯이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 그것도 모자라 한때 강력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북쪽의 스웨덴에게도 지독히 괴롭힘을 당했죠. 폴란드와 한국은 서로 비슷한 역사를 지녀 감정적으로 교류가 가능한 최적의 파트너인 셈인데 이러한 폴란드인들에겐 한국인과 비슷한 DNA가 있습니다. 수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자국 언어를 아직까지 쓰고 위기가 닥칠 때면 똘똘 뭉치는 애국심은 뜨거우며 손재주는 뛰어나고 교육열도 국내 못지않다고 하죠. 거기에 시시각각 변하는 정세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까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는데요. 재밌는 일화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독일을 2대0으로 격파하고 폴란드가 일본을 1대0으로 꺾자 폴란드 매체는 전범국을 꺾은 한국과 폴란드의 협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 폴란드 네티즌은 다음과 같은 지도를 그려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도에서는 러시아를 중국으로, 벨라루스를 북한으로, 폴란드를 한국으로, 독일을 일본으로 빗대었습니다. 상황이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지네요. 이런 상황 가운데 폴란드는 한국의 5천년 주적, 중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가격해 대리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의 1대1로 사업을 파기해 중국에 큰 타격을 주려는 것인데요. 2015년 중국과 1대1로 협력을 체결한 폴란드는 중부 및 동부 유럽 CE 국가 중 중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였고 특히 유럽 지역 가장 중요한 물류 허브였습니다. 폴란드 벨로루시 국경에 위치한 말체비체의 물류 허브는 중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철도 화물의 90%를 담당하고 있고 폴란드의 그단스크와 그디니아의 항구는 중국 제품을 스칸디나비아 국가로 확장하는 관문 역할을 맡고 있죠. 그러나 최근 폴란드에서는 중국과의 1대1로를 파기할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 외무부는 1대1로 동유럽 파트너 국가 외교 순방 중이던 중국 대표단과의 만남조차 거부하면서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재까지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 그리고 라트비아까지 탈퇴를 선언하며 17+1 사업이 14+1 사업으로 축소되었는데 폴란드마저 탈퇴하게 되면 중국의 손해 추정치는 2,93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시진핑을 향한 중국 내부의 비판이 거세질 수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지난 16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EU 외교 담당
담당 부서는 중국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하고 잠재적 참여 영역이 제한된 전면적 경쟁자로 봐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비그니예프 라오 폴란드 외교장관이 이들 가운데 가장 강경한 노선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EU의 대중정책이 3년 만에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EU 외교관들도 상당한 톤의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찾는 곳은 점점 줄고 한국을 찾는 곳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천하의 부국장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데, 그거 다시 말해봐 소국이 대국이 어쩌고저쩌고 쉽게야. 한편 현재 중국의 시진핑은 전세계 곳곳을 누비며 세계 다자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화제인데요. 사실이라면 큰일인데 리얼리즘은 시진핑의 외교 무대 장면을 입수했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죠.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가지 마라 그만 알아보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